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 여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난, 부자 뭐 이런 얘기예요. 떳떳하다는 게 나는 죄도 짓지 않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안에서 사람들과 나누고 잘 살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돈을 못 번 거야. 잘. 그 부분에서 내가 실수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구조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는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사회적 시선이 저희 공동체가 아직 서로 이제 까잖아요. 누르고 경쟁하고 배타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공동체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잘 살았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 돈 있으면 성공했으면 정말 잘 사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난하면 에이 제가 어떤 부분을 잘 못했을 거야. 그렇게 잘 살았으면 돈이 있었어야지. 돈을 벌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도 저도 이제 가깝게 많이 느꼈죠. 저는 이제 예술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남들이 이것도 뭐 이제 얘기를 길게 풀다 보면 부연 설명할 게 많은데 일단 제 관심사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소통할 수 없으면 외로움이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그냥 꿋꿋이 많이 휘둘리긴 했어요. 부모님의 의견, 다수의 흐름에 많이 휘둘리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꼭 저는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내 것을 해보겠다 이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예술활동, 뭐 그런 예술활동이죠 주로. 이제 그거 안에서 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제가 가난이 되게 자주 찾아왔어요. 정말 성실하게 임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나비다 유익한 TV의 취지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막연한 바람,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먹고 사는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내 내면이라던가 내 정신세계, 또 다른 관계성,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은 너무 이렇게 밀어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저로서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건강하게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솔직히 이제 어떤 가난을 해결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뭐 법륜 스님 말씀 듣고 그러면 좀 더 요령이 있었더라면 그때 당시에 돈을 벌 수 있는 행위와 내가 계속 추구하는 내 이상, 내 비전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잘 어떻게 운운할 상대도 잘 없었고 저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해결을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루저라는 어떤 그런 꼬리표 같은 걸 스스로도 느끼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넌 루저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네가 연구했고 활동했어도 너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떤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루저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도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그럼에도 그 좌절 속에서 막 엉엉 울고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런 와중에서도 운이 좋게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의 어떤 길을 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는 늘 위기가 있고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이제는 너 루저야 라는 말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나 해야 될 많은 이야기들이 있구나. 네가 아직 깊이가 부족해서 보이는 것대로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노력은 능력이고 성공이라는 등식, 게으름이 무능이고 가난이라는 등식으로 자동 연산되어서 가난의 이유를 노력이 부족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차별과 계급을 정당화한다. 무한한 기회가 열려있는데도 가난한 것은 너의 탓이니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하면 쪽팔리다. 그러니 가난해 보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히말라야 등반하는 것도 아닌데 학교엔 노스페이스나 K2쯤은 입고 가야 가오가 살고 분녀회에선 비싼 아파트처럼 보이기 위해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바꿔야 한다는 총극을 벌인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는 한 능력주의는 허구일 수밖에 없음에도 성공시대와 자기계발서가 심어놓은 왜곡된 능력주의는 우리를 부자인가 아닌가 하는 결과값에 맞춰 우쭐함과 부끄러움 사이 어딘가에 놓이게 했다. 하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상속받은 자본으로 부를 이룬 부자가 한둘인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이웃이 한둘인가?
과정은 스킵한 채 편법을 저지르고 약자를 착취해도 돈이 많은 부자는 당당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끄럽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닐까? 가난하다 해도 삶에 최선을 다했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그 삶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세상에는 부끄러워야 할 부가 있듯이 떳떳한 가난이 있다. 한마디로 가난은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근데 저도 예전에 루저 소리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이럴 때 품위 유지를 그러니까 가난해 보이기 싫어서 좀 과소비를 했던 것도 지금 저의 어떤 여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소비라고 해서 뭐 대단한 명품백 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그냥 너무 좀 필수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지금 돌아보면 아니야, 내가 너무 포장하려고 했구나. 그냥 더 솔직하게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할 걸. 당당하지 못했던 거죠. 저도. 그 다음에 인생에서 숫자를 지을 것. 사실 패스한 이 장이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여기에 메인에 있는 멘트에 대한 리스트인데요. 이 부분을 왜 이제 생략을 할까 한 것 같으냐면 진짜 여기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근데 막상 또 생략해놔 보니까 그게 표지에 있네요. 그러니까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너무 오래 있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면 상처 안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랑 인연이 깊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터널을 견뎌야 할 때 이때 노하우를 수집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나가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네, 그쯤에서 할게요. 인생에서 숫자를 지을 것. 이거는 좀 같이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 처음 들었어요.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이다. 중산층. 영국.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래요. 프랑스.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이런 게 중산층이래요. 대한민국 볼게요.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 급여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건 바로 숫자다. 그러니까 벌써 선진국, 중진국 정말 그런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앞서 전쟁을 경험하고 그리고 좀 더 산업사회에 조금 더 빨리 입문하고 우리가 생존하는 거, 그러니까 인류가 종족 보존을 하면서 멸종하지 않는 어떤 흐름 안에서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이런 것들이 개선된 다음에는 우리 관계, 인류의 공동체의 방식,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때 행복하다 이런 지점으로 많이 나아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저희 나라는 그에 비하면 산업사회로 입문하는 것, 전쟁이 끝난 시점, 사실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저희 물론 지금 아주 한반도 정세가 특별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긴 합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종전을 하냐 안 하냐 막 그런 굉장히 휴전과 종전은 매우 다른 그 전자 함자도 다르대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직 저희에게는 이런 숫자로서 그러니까 생존해야 하는 어떤 기초 어떤 요건 이런 상황부터 체크해야 할 아직도 그런 단계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책으로 유튜브를 하고 이런 책을 쓰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자기계발서라는 측면이 매우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은 자기계발의 전형적인 성공담, 대기업 입사 이런 관련된 자기계발 책이나 강연에 많이 몰리긴 한데요. 그렇지만 지금 대다수가 그 흐름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아요. 자기계발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남들의 회길 안에서 경쟁해서 내가 이기겠다. 쟤보다 내가 나으냐 못 나으냐 이런 차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뒤에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이분이 무슨 얘기 했을지 아시겠죠? 저 기록을 여기다가 정보를 넣어놨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숫자를 지운 당신은 누구인가요? 하고 이제 일러스트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삽입을 해드리겠지만 숫자를 지운 당신이 누구인가요로 제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자기소개. 우리가 자기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연봉과 뭐 아파트 몇 평까지 얘기를 하는 노골적인 자기소개는 안 해도 저희 자기소개 하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숫자 그중에 그 많은 숫자 중에 나이 밝히는 거. 너 몇 살이야? 그럼 몇 살인 줄 알면 무시하고 몇 살이면 존댓말 붙이고 좀 사실 그것도 우리가 존중하느냐의 차원에서는 많이 좀 거리가 먼 부분인데요. 그래서 진짜 자기소개, 숫자를 지우고 정보를 지우고 소위 취향으로서의 자기소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거. 어쩔 수 없이 아직 다 변하지 못한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을 좀 맞춰주고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일단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등등 좀 떠밀려 사시더라도 오늘 저와 하는 시간이 됐던 아니면 종종 스스로 한 10분, 15분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떼어놓고 나 자신의 진짜 모습 같은 거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프고 언제 화가 나고 언제 들뜨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보통 어떤 느낌을 느끼고 누구에게 어떤 못다한 얘기를 전해주고 싶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나에게 어떤 편지를 좀 써보고 싶고 나에게 해주고 싶은 덕담, 아끼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떠밀려가는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중심을 잡는 그런 우리가 그래도 후대에 또 우리 미래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참 어렵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나다운 삶으로서 진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흔들려. 10대부터 할 수 있거든요. 나다운 것에 대한 연구를 10대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나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답다, 나의 기본적인 약간 취향이 됐든 타고난 기질이 됐든 그냥 외형적으로 키가 작다 크다가 됐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즐길 거 즐기고 표현할 거 표현해 가는 와중에 그 와중에 타인이 타인다움을 공유하고 타인다움을 인정해주는 그런 삶으로 빨리 진입을 하면 우리가 남의 말에 안 흔들려요. 어떤 부분은 매우 억누르고 있고 참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건데 여기도 보면 만약에 떠들기 좋아하는 아까 그리고 그냥 누군가 자꾸 하대하고 비판하고 비판은 좋은 단어겠죠? 비난하고 어깨고 이렇게 막 푸시하고 짓밟는 이런 요즘에 악플 특히 이런 것들 SNS에서 풀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대처법을 조언하건데 그건 한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 견해일 뿐 그 사람이 솔로몬이나 프로이트는 아니라는 것. 둘째, 그것이 당신을 향한 비난이라면 해야 할 일은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비난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 비난이 진실이라면 안 좋은 점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저 상대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짓이라면 그냥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셋째, 만약 개가 계속 짖으면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마땅히 그 책임을 물으시라. 반사란 그림이 있어요. 함부로 떠드는 사람에게 본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세요. 너한테는 말도 아깝다. 반사.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나 보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요즘 JTBC에서도 팩트 체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냉철함을 자꾸 우리가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취향을 즐기고 누군가와 공감하면서 소통할 때는 감성을 막 끌어내세요. 선 느끼고 노래 부르고. 근데 보기에 이게 뭔가 좀 불쾌한 종자가 나타나거나 쓰잘데기 없는 소리가 나타나면 이성과 냉철함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내 안에서 근데 그럴 때 울컥하면 울컥.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연습이 많이 안 되고 노우라고 외치는 거 내가 적재적소에 일단 내 욕구를 표현하고 논리를 이렇게 짚어나가는 것에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감정부터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막 감성적으로 감정을 나눠야 될 때는 네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하고 딱딱하게 있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나한테 이상한 공격을 한다거나 혹은 나를 비난한다거나 나를 무시하면 울컥하죠. 그때 감정이 막 올라오고 감정을 사용하세요.
근데 이성을 찾으시고 팩트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심리학 계속 공부하신 분들이라던가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사라는 단어 아시죠?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요. 자기 욕구를 타인의 욕구인 양. 내가 바람피고 싶은데 꼭 제가 바람피고 싶은 양. 뭐 내가 누가 미우면 당연히 쟤도 누가 미울 것이고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남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유아적인 경우가 많아요. 성숙해질수록 나와 쟤가 다를 것이라고 분리하거든요. 진짜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사하세요. 모욕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 그러니까 혐오. 요즘 혐오라는 단어 되게 여성 혐오. 근데 원래는 이제 비하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혐오라는 단어가 일본 학자로부터 출발한 걸로 저희 한국어로 바꾸면서 혐오라는 단어가 탄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하에서 또 그 번역의 혐오도 혐오지만 그게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된 건 우리가 비하하고 모욕하는 수준이 이제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좀 조심해서 비하하거나 한 번쯤은 돌아봤을 걸 이제 대놓고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공격성을 품고 있기에 혐오라는 단어가 많이 활성화된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극도로 혐오스럽다. 그래서 극혐, 개저씨, 기레기, 설명충, 급식충, 유족충, 맘충, 보스라치, 한남충 등 수많은 모욕과 혐오를 다는 단어들이 일상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런 책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서로의 개성을 살려주면서 공존하는 Be yourself 요즘 그 단어도 많이 곳곳에 붙어있더라고 술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이라든가 이런 거 존중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억눌린 열등감, 억눌린 억압들을 푸는 데에 아직은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싫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 너는 그런 게 좋으니? 난 이런 음식 먹을 때 행복해. 넌 그 책이 좋아. 이런 대화를 안 해버릇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을 해버릇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공격하는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평소에 그런 느낌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있다가 나를 표현하는 건 억누르고 있다가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닌데 삐집고 나온 어떤 존재를 보면 혐오해버리는 거죠. 아 짜증나 이러면서 뭐 여기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요. 혐오주의의 원인은 주로 중산층 붕괴로 이야기된다. 지위의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누군가를 내몰아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다. 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김치녀로 묶이고 결혼해서 전업주부를 하면 취직충, 아기를 낳으면 맘충, 설명을 들면 설명충, 진지하면 진지충이 된다. 벌레가 아닌 사람으로 살기 참 어렵다. 약간은 저는 근데 그냥 요즘은 어느 정도 유머러스하게 이것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저는 약간 진지충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또 너무 존엄함을 잃었기에 존중과 존엄함을 찾아야 되지만 때로는 벌레 따위 돼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나보러 좀 웃겨봐 그러면 미안한 진지충이야 뭐 이렇게 좀 써먹기도 해요. 더 이어서 읽으면요. 이러한 일상적 혐오에 대해 모멸감의 저자 김찬호 교수는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타인에 대한 모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희미해진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열패감을 보상받기 위해 얄팍한 우월감을 맛보기 위해 타인을 모멸한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찌질한가. 되게 말초적인 방식으로 그냥 만족감을 얻는 거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빠져들기 쉬운 것들인 것 같아요. 참 근데 이게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이게 획일화된 성공 때문이잖아요. 몇 가지 건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잘났다고 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해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삶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네, 뭐 쭉 읽으면 다 재밌죠. 재밌고 공유하고 싶은데 일단 이 부분 하고 갈게요. 단언컨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는 세상에선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남을 모욕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이들을 루저라 부른다. 네. 이거 뭐 부연 설명이 필요할까요? 뭐 누군가는 막 서로 칼집을 내면 행복할 수도 있을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요. 오늘 어쩌면 제가 여기에 조금 탄력이 붙으면 이따가도 녹화할 수 있고 시시때때로 한번 녹화를 해볼게요. 아셨죠? 네. 그러면 일단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1부 몇 부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1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